여러분 혹시 당뇨 있으신 분? 오늘 이 콩을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콩의 놀라운 혈당 비밀을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밥 한 공기 드시고 나서 혈당계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며 가슴이 쿵 내려앉으신 적 있으십니까? 먹고 싶은 건 산더미인데 뭘 집어들 때마다 이거 괜찮나?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답답함, 그 두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작은 콩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참거나 맛없는 걸 꾸역꾸역 드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혈당을 잡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병아리 콩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낫는 병이 아니다. 처음 이 말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제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에 한 가지를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생각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겪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 앞에서의 죄책감입니다. 밥 한 그릇, 과일 한 조각, 간식 하나, 뭘 드셔도 이게 맞나 틀리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 죄책감이 쌓이면 밥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가 돼버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병아리 콩은 바로 그 죄책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드시면서 오히려 혈당이 안정되는 그런 신기한 콩이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영상 들으시며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먼저 이 콩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병아리 콩. 이름이 좀 귀엽죠? 콩의 생김새가 꼭 병아리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주목받게 됐을까요? 바로 당뇨병을 비롯한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세계 유수의 의학 연구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숫자 하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바로 혈당 지수, 영어로 GI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0부터 100 사이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흰 쌀밥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입니다. 흰빵은 75, 감자는 85나 됩니다. 감자가 이렇게 높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병아리 콩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고작 10입니다. 흰 쌀밥이 70인데 병아리 콩은 10이에요. 7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병아리 콩이 왜 당뇨 환자에게 특별한 식품인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콩에도 탄수화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혈당이 안 오른다는 거야? 맞습니다. 병아리 콩에는 탄수화물이 100g 기준으로 약 33g 들어있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혈당이 안 올라가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소화됩니다.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져서 혈액 속으로 쭉 흡수되죠. 그래서 혈당이 확 오릅니다. 반면에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가 분해를 못합니다. 그냥 소장을 그대로 통과해서 대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건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탄수화물인데도 혈당에 영향을 거의 안 주는 겁니다. 마치 수도 파이프를 통과해서 흘러가야 할 물이 파이프를 막히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항성 전분은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 속에 사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걸 먹고 왕성하게 번성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요. 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의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병아리 콩의 저항성 전분은 먹어도 혈당을 올리지 않고 장 건강까지 챙겨준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섬유질 이야기인데요. 병아리콩 100g에 섬유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7g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섬유질 권장량이 25g이거든요. 병아리콩 100g 하나면 그 하루 권장량의 거의 70%를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브로콜리 100g에 섬유질이 2.6g, 당근이 2.8g인 것에 비교하면 얼마나 압도적인 양인지 느껴지시죠? 그럼 이 섬유질이 혈당에 어떻게 작용하냐?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밥을 드시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섬유질이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한꺼번에 쭉 흡수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담즙이라는 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함께 빠져나갑니다. 담즙이 빠져나가면 간에서는 부족해진 담즙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예요. 혈당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잡는 일석이조입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콜레스테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병아리콩 100g에 단백질이 약 19g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두부에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는 것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당뇨병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이 아주 큽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로 배를 채우면 혈당 변화가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소화되니까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배가 든든하면 오후에 달달한 간식이 덜 생각나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됩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간식 유혹인데요. 그걸 병아리콩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60대 이후 어르신들,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서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지킬 수 있고 근육을 지켜야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이 그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당뇨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 안쪽에 녹이 스는 것처럼요. 손상된 혈관 내벽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파이프 안쪽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결국 그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근경색입니다. 뇌졸중입니다.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일반인의 2배에서 3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눈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신장 혈관이 망가지면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리 작은 상처가 낫지 않아서 결국 발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혈당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시면 이런 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관리의 시작을 오늘 병아리콩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병아리콩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미네랄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가 당뇨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 악화의 핵심 원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병아리콩 100g에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의 14%나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아연이라는 원재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병아리콩 100g에 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19%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엽산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것이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해서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병아리콩 100g에 엽산이 하루 권장량의 무려 50%나 들어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연은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엽산은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를 병아리콩 하나가 동시에 공급해줍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자꾸 깨시거나 잠들기가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또 잠이 모자라면 배고프게 만드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배부른 느낌을 주는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혈당이 또 올라갑니다. 잠 못 자서 혈당이 오르고 혈당 오르면 잠이 더 안 오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에 이 수면 문제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6이 필요한데 이것도 병아리콩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원재료와 가공재료가 세트로 들어있는 셈이에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하루 종일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말린 병아리콩을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조리하셔도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린 병아리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까 그 귀한 미네랄들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병아리콩을 먹어도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에 8시간 이상 불리면 됩니다. 피트산이 물속으로 빠져나가거든요. 8시간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물에 담가 두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미 8시간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피트산 빠진 물은 버립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한 병아리콩을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워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물에 불려서 씻은 병아리콩을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그 다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꺼내보시면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게 꼭 고소한 과자 같아요. 이걸 오후에 출출하실 때 과자 대신 드시면 됩니다. 혈당 걱정 없이 간식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해방인지 당뇨 환자분들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밥에 넣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쌀과 병아리콩을 함께 넣어 밥을 지으시면 흰 쌀밥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콩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소하고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두부와 함께 또는 두부 대신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단백질이 더 풍부해지고 찌개 국물을 맛있게 흡수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28g부터 시작하십시오.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에 잘 맞으시면 조금씩 늘려서 하루 최대 100g까지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아리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장 속의 유익균이 풍부한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적은 양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장이 적응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드실 때는 물을 넉넉히 드셔야 섬유질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을 목표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아리콩이 혈당에 정말 좋다고 해서 지금 드시는 당뇨약을 멈추거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병아리콩은 약이 아닙니다. 약의 효과를 더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하니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병아리콩의 혈당 지수는 10입니다. 흰쌀밥의 70에 비해 7배나 낮습니다. 드셔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항성 전분이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장 속 유익균을 키워 면역력과 장 건강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단백질 19g, 섬유질 17g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 아연, 엽산이 인슐린 기능을 돕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해줍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말린 병아리콩은 8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조리하시고 처음에는 하루 28g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내 건강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증거니까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자신의 건강은 늘 뒤로 미루어 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행복하거든요.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이제 먹는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병아리콩을 식탁에 하나씩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2주 후에는 오후 간식이 덜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것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당뇨 관리, 혈압, 무릎 건강, 뇌 건강,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모든 주제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우신 것 꼭 실천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